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소위 IT계 현자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우리 박태웅 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눌 텐데 말씀 나누기 전에 준비된 영상이 있어서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위대하고 동시에 이렇게 허약할까?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왜 없는 걸까요?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이게 불로소득인가? 이 콜은 왜 나한테 왔을까? 아무런 이제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나는 언제쯤 맛집에 갈 수 있을까? 적어도 1층이라도 거기라도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이 정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게 맞는가? 여성 징병제가 된다면 성평등한 세상은 올까요? 한국 경쟁이 왜 이렇게 심각한가? 이 나라에서 우리 딸 키워야 하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키워야 하나? 당신은 나이 든 동물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청년농의 삶의 질은 언제까지 이렇게 낮아야 하나? 내 삶의 질은 언제쯤 좋아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란 무엇인가, 직업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까요?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인가 아니면 서비스 산업인가?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품이 많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처럼 평생 살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교훈을 축적하고 있는가? 정연이 같은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뭔가 또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묵직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가슴이 약간 충격도 받았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영상을 쭉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특정 정책을 담은 결과물을 백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서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책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토론 과정을 담은 책, 그런 결과물을 녹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녹서 준비를 위해 정책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질문 Q를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 질문 Q가 어떤 곳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를 맡고 계신 박태웅 녹서 포럼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뵙고 네, 두 번째 뵙는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박태웅 의장님 하면 아까 제가 소개드릴 때 소위 IT계 현자 이렇게 표현을 제가 했는데 어떻게 이 녹서 포럼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IT 현자라는 과분한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게 2021년부터인데요. 사실은 IT가 아니라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쓰면서부터입니다. 이 책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책의 문제의식은 사실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속도로 후발 추격국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이 됐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빠뜨린 거 건너뛴 게 너무 많다. 올라온 것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다. 후발 추격국의 자세와 전략으로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시대착오 문화지체가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만연해 있고 이걸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어렵게 도착한 선진국 위치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바꿉시다 라고 한 게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의 취지였어요. 그 지난 5월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 와서 저더러 강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라면 당연히 이런 시대적 과제에 대한 대안과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근데 그거에 이제 민주당이 호응을 해준 거죠. 그럽시다. 같이 네. 합시다. 그래서 10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원래는 10개월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5개월을 질문을 모아서 녹서를 만들고 예. 그 녹서를 다시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던져서 여기 담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답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모아서 백서를 내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대한민국을 바꿔봅시다 하고 시민들이 다 합의하는 예. 그런 일을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예. 갑자기 내란을 일으킨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일정이 다 깨졌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예. 질문을 모으는 것 자체가 훌륭한 출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출범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네네네. 답이 뭐지? 예.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그게 녹서의 목적인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오. 그 녹서를 잠깐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예. 없는데요. 그 제가 오늘 발대식에도 한 얘기인데 그 독일은 수상이 한번 되면 예. 10년에서 15년 이상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연립정부예요. 아, 맞아요. 당이 한 연립정부죠. 3개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상은 한 당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이 10년 해버리면 나머지 2당은 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네요. 한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맞아요. 세 당이 합의를 해놓고 돌아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네가 혼자 10년 하니 15년 하니 예. 그 비밀의 녹서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독일 사회는 전체 사회가 맞닥뜨린 어떤 과제가 있을 때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해야 되나요? 어떤 질문들을 이 과제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질문을 주세요. 어. 그걸 시민사회, 재계, 노동계, 학계에다 다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 주제에 관련한 다큐를 찍어서 전체 상영을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시민들이 질문을 하려면 그게 뭔지 주변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큐를 만들어서 알려줘요. 예. 그러면 각계각층에서 토론을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정성껏 질문을 모읍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요. 예. 그럼 모인 질문들을 이 카테고리로 묶어요. 아. 그래서 대표 질문들을 뽑아내고 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나 맥락을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서를 내요. 예. 그리고 그 녹서를 다시 던집니다. 어.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완성되었으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어. 또 한 1년 동안 각계각층이 컨퍼런스를 열고 논문을 쓰고 조사를 하고 토론을 해서 모읍니다. 예. 그 모은 걸 가지고 비로소 백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2년이 걸리는 셈인데 예.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국은 그냥 어디 용역을 주거나 그렇죠. 전문가 몇 명 전문가한테. 모아서 예. 몇 번 회의를 하거나 맞아요. 그리고 툭 튀어나옵니다. 예, 몇 달 안 그렇죠. 걸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독일은 백서가 나올 때쯤에는요. 예. 이 백서에 독일 시민사회 전체의 체중이 실립니다. 그렇죠.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추진되고 진행되는 게 굉장히 그 뭐랄까 동력을 갖고 나가요. 예.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백서를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맞아요. 거의 안 그래서 그걸 있죠. 실행하려 그러면 네. 이거 누가 썼냐? 예산이 이게 뭐냐? 부지가 이게 뭐냐? 나한테 왜 안 물어봤냐? 그러니까 백서가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니라 예.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독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독일은 수상이 누가 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모든 정책들이 어차피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예. 독일 시민사회 전체의 합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수상은 훌륭한 사회자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고요. 결정적으로 녹서가 갖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 뭡니까? 첫 번째로 예.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가 숨겨 있지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더 훌륭한 게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면 곳곳에 정말 고수들이 숨어 있잖아요. 있죠, 우리가 숨어 있죠. 소셜 미디어를 보면 예. 와, 이 사람은 누구야 할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고수들의 지혜, 지식, 예. 경험을 다 끌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영리한 건데 제가 예. 이제 이걸 볼 때마다 이렇게 영리할 수가 있나? 뭐냐면 예. 해결책은 합의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막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합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데 하지 마. 그건 이러긴 아니죠. 어렵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냈을 때 야야 그건 아니지 이럴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합의하기 힘든 해결책을 질문으로부터 분리하면서 첫 번째 합의를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트릭이 있는데 예. 훌륭한 질문은 예. 훌륭한 답을 안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합의로 가는 길을 굉장히 아름답게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녹사란 제도는 너무 좋구나. 이걸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그 답을 찾는데 도움이 줄 수 있고 그걸 또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사실은 훌륭한 질문은 네. 그 자체로 훌륭한 답을 안고 그럼요.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사명, 시대적 과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 이걸 녹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대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냐면 하나는 그 산업적 전환이에요. 예. 우리가 그 산업 사회의 그 패러다임에 그대로 잡혀 있는 나라예요. 그 예.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 사회의 그 만트라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규격화, 표준화, 대량 생산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산업 사회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금. 규격화, 표준화, 대량 예. 생산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AI만 해도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규격화, 표준화, 대량 생산이 모든 곳에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 제도 자체가 사지선다의 예. 주입식 암기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예, 시대랑. 예. 그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환이 필요해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해도 좋고 지금은 AI까지 붙여서 대전환이라고 해도 좋고 또 하나는 더 이상 후발 추격국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후발 추격국인 것처럼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 이제는 쉬운 문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으로서 쉬운 문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풀면서 미친 듯한 속도로 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게 달린 열매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예요. 메타버스가 유행한다 그러면 총리가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예. 메타버스 학과를 만들겠다. 그 좀 있다가 메타버스 인기는 사라지고 반도체가 주제가 되니까 또 네. 나와서 얘기합니다. 반도체 학과 만들겠다. 그리고 또 이제 AI가 중국한테도 밀리고 뭐 미국에도 밀리니까 나와서 얘기합니다. AI 학과를 만들겠다. 이게 지극히 후발 추격국적인 태도예요. 그렇죠. 뭐가 맞아요. 보이면 그냥 대증적으로 당장 그거는 아주 쉬운 문제 풀 땐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어려워요. 남은 건.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시대적 대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건너뛴 거 빠뜨린 게 또 너무 많아요. 많죠. 네. 예를 들어서 해방 후에 급하게 민주공화국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삼권 분립은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구멍이 뿡숭 뚫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잖아요. 예. 근데 청렴지수로 따지면요. 30등 바깥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라고 해요. 엄청난 부패 네. 국가입니다. 예. 이상하죠. 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신뢰 자본이 흘러 넘치는 나라인데 카페에 자리 잡는다고 노트북을 놓고 가도 아무 일이 그렇죠. 없고 우리나라는. 네. 아파트 복도에 택배 물건이 막 사방에 널브러져 있어도 자기 거 아니면 아무도 안 가져가고 네. 한밤중에 조깅을 해도 염려 없고 근데 세계 30위권 바깥에 부패 국가야. 뭐야 이게? 왜냐하면 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너무 많이 놔둔 거예요. 급하게 짓느라고 집을 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일반 시민이 범죄를 짓잖아요. 예. 재판까지 갈 확률이 40%예요. 그러면 검사가 죄 지으면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재판까지 가는 거.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0.13%. 0.13%. 판사는 좀 나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판사는 1% 그럼? 0.5? 0.4. 4. 그리고 경제사범들 있죠. 네, 경제사범들. 300억 이상 범죄 액수가 되면요. 네. 100%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로. 이게 왜 그럴까요? 권력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이게 네. 우리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네. 건너뛰고 빠뜨린 게 많으니까 그 견제받지 사이에. 않는 권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 시장이 한국 경제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낮게 평가되고 있잖아요. K 디스카운트. 네, K 디스카운트. 이것도 우리가 건너뛰고 빠뜨린 대가예요. 이 선진국에서 세계 10여의 경제대국에서 느닷없이 30몇 년 전에 봤던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우리가 건너뛴 거 빠뜨린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멈춰서서 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우리 너무 빨리 왔다. 자, 이제 돌아보자. 우리 빠뜨린 게 뭐지? 건너뛴 게 뭐지? 질문을 다 해봅시다. 그렇게 할 때가 된 거죠. 그게 지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런 거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녹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실제 좀 예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럽 연합에서도 녹서를 만든 적이 있고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유럽 연합 제도화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녹서의 샘플을 갖고 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노동 4.0이라는 녹서에 틀린 질문들이에요. 독일에서. 무려 9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9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거의 모든 인간들이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의 맥락은 뭔가 하면요. 지금 9년 뒤인 지금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다 가져갈 거다. 그런 문제가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가져갈 거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9년 전에 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괜찮은 자리를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 두 번째, 이게 9년 전입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미래의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9년 전에 나온 9년 질문이에요. 전에. 지금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다, 쿠팡이다, 그게 그 배달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플랫폼 노동자들. 이분들이 그 어떤 법과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통계를 보면 50% 이상이 1년 안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절반 이상 1년 안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그 이승윤 교수님 같은 분은 액화된 노동자라고 불러요. 액체가 돼버린 노동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법과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새롭게 나타난 노동이잖아요. 그게 이 사이로 물처럼 스며들어버린, 새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그걸 9년 전에 묻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나타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주 재밌는데요. 미래의 세계에서 인간과 기계가 함께 협업하게 될 때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계를 활용해야 될 거냐. 이 질문이 굉장히 훌륭한 질문인 게요. 우리가 AI가 인간의 직업 일자리를 뺐을 거야?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일자리를 뺐을 거야? 라고 나오잖아요. 저 질문은 우리가 AI를 개발하고 로봇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로봇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맥락을 담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미래의 직업 세계는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거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인 차원에서 유연성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 건데 질문이 좀 길지만 저게 뭐냐면 시간적, 공간적인 차원에서 유연성이라는 게 비정규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업장,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만 주장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 내가 오전에 밖에 일을 못해. 나는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소설 쓰고 싶어. 나는 지방에서 살고 싶은데 원격으로 일할 수는 없을까라는 요구가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나온다는 거예요. 있죠. 그렇게 유연하게 될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연성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저게요. 독일 정부가 정리한 질문이에요.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너무 낯설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더 이상 고전적인 기업의 시스템에는 상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의 최첨단 기업들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새롭게 구성돼야 할 건가.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쿠팡, 우버 뭐 이런 말하자면 새로운 기업들이죠. 새로운 플랫폼.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이 너무 발전하면 직업을요 막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일감으로 잘라요. 그래서 그걸 각각 마이크로 컨트롤 하니까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멀쩡한 정규직이 다 사라지고 알바의 일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전적인 기업의 시스템에 안 맞죠.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기업들이 이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죠. 왜 그런가 하면 4대 보험 안 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어디로 갔어요? 그 비용이 다 사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최첨단 기업인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아니 기술을 써서 자기가 가져야 될 당연한 의무와 비용을 싹 아무도 모르게 사회로 던지는 게 최첨단인가? 그렇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을 9년 전에 녹서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이게 녹서의 정말 놀라운 기능이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똑똑한 전문가 몇 명 불러서 한 대여섯 달 했으면 나왔겠냐. 안 나왔죠. 그렇게 불가능하지. 전체 사회의 체중을 실어서 질문을 구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서를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셨군요. 네. 보니까 뭐 질문 내용들 보면 노동에 대한 여러 관점과 질문들이 많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시작하신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 이 질문들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공론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공론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 답을 내놔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시민이 묻고 시민이 답한다. 그러니까 공론화를 통해서 답을 찾고 집단지성을 믿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곳곳에 박혀있는 수많은 인재들 그러니까 기회만 주면 에너지를 기꺼이 발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창의성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혁신의 정체도 바로 뉴런의 자유결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픈소스가 항상 상업용 소스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는 집단지성이 발동하거든요. 그렇죠. 그 오픈소스가 보안에 취약하지 않냐?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업용 소프트웨어 기껏해야 한 100명의 개발자가 들여다보잖아요. 오픈소스는 10,000명, 10만 명이 봐요. 그러니까 보안 취약점이 있으면 10만 명이 보는 게 먼저 발견이 되겠어요? 100명이 보는 게 발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힘을 믿고 공론화를 해서 답을 찾으면 그 사회, 당대의 사회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근데 한국 사회는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정말 좋은 모델인데 토론 문화가 그렇게 잘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한 오해다. 그래요? 생각해요. 그 토론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할 수 있는데 합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단합을 잘하냐, 집단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발동하냐 하면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인류 사상 최초의 일이에요. 한 번에 227톤의 금이 나옵니다. 이게 정제한 끝에 나온 금이에요. 금광이 아니고 금광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금광이 몇 개가 한꺼번에 발견된 정도의 양인 거예요. 이게 정제하면요 1% 섞인 걸 정제했다고 치면 227톤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리고 태안 바닷가가 기름으로 덮였어요. 120만 명이 덤벼가지고 손으로 닦아가지고 돌을 닦았어요. 싹 없애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닥치면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인류 전체가 본 적이 없는 목격한 적이 없는 집단적을 발휘해서 해결해 버리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국난 극복이 취미인 국민들 나라다. 그러니까 국민성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해왔다. 안 해왔다. 다시 말해서 공론화를 가뭄에 콩나듯이 해요. 그렇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공론화 절차한 거는 손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청회 할 때요. 문 걸어 잠그고 하잖아요. 맞아요. 못 들어오고. 안 알려요. 안 알리죠. 어떨 때는 잠그고 하다가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문 부수고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토론회는 늘 전문가만 불러서 살짝 해요. 그러니까 요식행위. 못한
이분들이 못하는 거 아니다. 예. 국난 극복이 취미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집단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못하는데 안 한 거지. 공간을 안 준 거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동영상 있죠. 예, 동영상 맞죠. 그 질문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맞아요. 우리 훌륭하더라고요. 안에는 훌륭한 질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많아요. 잠깐 찍었는데 그만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보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들으면서 진짜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네. 질문 하나하나가. 네. 아 그래 저거 문제지. 저거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질문 우리가요 토론을 네. 혹은 문제를 질문을 개인적으로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끄집어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맞아. 나도 저 질문에 동의해. 나 맞아요. 저런 질문 갖고 그럼요. 있었어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질문을 끄집어낼 수가 있게 돼요. 아 나도 저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밖에 다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밖에 실체가 보이게 되면 예. 사람들이 공감 버튼을 누르고 야 이 중에서 이 질문은 우리 전부 같이 풀어보자. 그러면 모이게 돼요. 공감을 많이 받은 질문들이 덩어리가 커지겠죠. 예, 그러겠죠. 그럼 그 순서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토론을 하고 풀 수가 있고 그게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어떤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를 합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그걸 밖에 끄집어내서 맞은 사람이 공감하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새로운 세상인 새로운 거죠. 세상이다. 이건 어려운 문제다. 예. 10년 걸려서 풉시다. 이렇게 합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질문을 우리가 쭉 봤는데 여기 토론도 있었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오픈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티저로 예. 동영상들 인터뷰한 것들을 있습니까? 올렸거든요. 그렇게 올렸을 뿐인데 이미 거기에 댓글들로 질문과 토론이 우르르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속에 질문들이 많았을까. 그렇죠. 그 맞아.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영상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이분이 이제 예. 광장에서 예. 그 남태령 같은데 왜 저체온증 엄청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흘 동안 내내 예. 안 쉬고 거기서 의료 봉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예, 의사예요. 어. 그 전진환 씨라는 의사인데 예. 그렇게 하시고 굉장히 많은 간호사분들이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오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뭐 그게 뭐죠? 그 온갖 자재들, 네, 맞아요. 예, 파스니 네, 막 너무 핫팩 이런 거, 예, 핫팩 네. 흘러 넘칠 정도로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거기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려진 것과 달리 네. 의료 시스템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후진적이다. 공공의료가 정말 부족하다. 얼마 전에 왜 그 긴급 외상 수련센터가 9억 없다고 맞아요. 닫는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 정도로 후지다, 후진적이다. 그리고 인구당 간호사 수도 OECD 평균의 절반이고 예. 간호사 한 명당 처리하는 환자 수도 비교할 수 없이 많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녹아 나가는 거예요. 그 퇴직하는 비율이 아마 전 세계 제일 높을 거예요. 그 간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간호사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알려진 거다고 달리 예, 예. 코로나 때도 예방은 잘했지만 예. 치료는 제대로 못했다. 왜냐하면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로 댓글이 또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고 있네요. 답글이. 네. 엄청 길게 썼어요. 저렇게 길게 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고 8가지인가를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대단히 하셨네.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전진한 선생님 의사 자세히.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질문 주셔서 답합니다 하고 쭉 다 답을 하고 근거도 달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토론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이지만 말하는 톤은 점잖죠. 점잖죠. 그리고 정중하게. 거기에 대해서 전진한 박사가 또 점잖게 네, 답을 하는 거예요. 하고. 저는 저게 예. 그 우리가 아직 모두의 질문 큐를 출범도 하지 않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을 뿐인데도 예.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못하는 사회다. 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공론화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다. 합의를 못한다.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우리가 잠깐 열었을 뿐인데 예. 유튜브에 인터뷰 올렸을 뿐인데 이미 저것 말고도요. 지금 질문들이 예. 한 다발로 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방적인 질문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질문하면 답변이 계속 밑에 달리고 네네네. 또 거기에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우리 이제 모두의 질문 큐가 캐치프레이즈를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예.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예.
당신의 질문이 살아남아서 세상을 바꿀 때까지. 그러니까 올린 질문들이 하나도 예. 흘려지거나 놓쳐지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제 민주당과 같이 하는 거니까요. 네. 민주당에서 Guardians of Q라는 제도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 큐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네, 질문 큐레이터. 온갖 네. 질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회 상임위별로 최소한 한 명의 의원이 네. 최종 수비수로 배치가 돼요.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된 질문들은 네. 물론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이걸 들여다보겠지만 내가 최종 수비수로서 흘리거나 빠뜨린 게 없는지를 지키겠다. 그래서 질문 큐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예. 그 국회 운영의 모경정 의원, 예. 법제사법의 이성윤 의원, 예. 정무의 김남근, 기획재정의 김영환, 예. 교육의 김준혁, 과학기술정보의 황정아, 예. 방송통신의 이훈기, 예. 외교통일의 위성락, 국방의 박선원, 행정안전의 최헌일, 문화체육관광의 이기헌, 농림축산해양수산의 윤준병,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의 허성무, 같은 산자중기위면서 기후 분야를 지키는 박지혜, 보건의 김윤, 복지의 김남희, 환경노동의 이용우, 국토교통의 손명수, 여성가족의 전진숙 이렇게 19명이 질문 큐레이터로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참가해서요. 예. 질문 읽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운영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의원들이 이 모두의 질문 큐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보다가 아 이건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야. 그래 이거 나 풀라 그랬어. 혹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이 질문은 너무 훌륭하다. 그럼 그걸 갖고 와요. 예. 그래서 쭉 읽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예. 그리고 이 질문의 맥락은 이러이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하고 해설을 하고요. 예. 이걸 제가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입법하겠습니다. 혹은 이 문제는 이러저러한 거가 있어서 지금 당장 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 정부 때는 하겠습니다. 혹은 이 질문과 이 질문은 이런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니까 묶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예. 그 CC0라는 저작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어떤 저작권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요. 예. 만드는 모든 웹사이트는 저작권이 CC0입니다. 예. 세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써야 된다. 예. CC0라는 저작권을 달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웹사이트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예. 소스 코드 갖고 왔으면 돼요. 우리 녹서가 CC0를 달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GitHub이라는 곳이 있어요. GitHub이 세계 최대의 오픈 소스 저장소예요. 모든 오픈 소스가 여기 저장이 돼요. 코드가. 예. 거기에 우리 녹서와 모두의 질문 큐에 올린 모든 질문들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예전처럼 뭐 당대표 바뀌면 어디 갔어? 정책이 사라지는 거죠. 그 원내대표 바뀌면 어디로 갔어? 그다음에 뭐 정부 바뀌면 네. 정부 바뀌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죠. 예, 예, 이건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박제가 돼서 선생님 왜 질문에 답을 아직 안 하셨어요? 하고 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지킬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내 질문이 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예.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 이 19명의 의원들한테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예, 질문 큐레이터들한테 이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전화번호까지 나옵니다. 예. 계속 물으십시오. 질문을. 예, 질문 큐레이터들이 끝까지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의장님 말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게 뭐 심지어는 이게 오픈 소스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필요하면 갖다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수는 있다는 그럴 말씀이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은 이제 정식 출범을 안 했잖아요. 아니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까? 네. 오늘 이제 하고 네. 홈페이지 주소는 홈페이지 어떻게 떴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이게 홈페이지인가요? 그 한글로 네. 모두의 질문하고 영어 Q 달고 KR. KR. 예. 지금 아니면 저기는 지금 HTTP라고 돼 있는데 보안을 위해서 HTTPS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귀찮으시면 저기 네. QR 찍으면 돼요. QR 코드. 예, 저기 네. 오시면요. 예. 토론도 할 수 있고 질문도 올릴 수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좋은 질문에는 댓글을 달고
토론에 참가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홈페이지까지 어떻게 가니 이렇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럼 평소에 쓰시던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려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이게 수취하게 되나요? 팸코나 덕후나 예. 클리앙이나 루리웹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다가 글을 올릴 때 글 예. 제목에 질문 큐라고 질문 달고 큐. 질문 올려주면 예. 저희가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검색을 해서 찾아서 정성껏 읽겠습니다. 그리고 욕설이 들어있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인신공격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순전히 장난을 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잘 지킨 경우고 조회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 찾아서 검색해 보고 우리 질문 게시판으로 올리고 토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공론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열리는 공론장이고 네. 누구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파리쿡, SLR, 덕후, 딴지일보, 루리웹, 보배드림, 뽐뿌, MLB 파크, 클리앙, 이토랜드, FM 코리아, 그리고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까지. 예. 여기가 이제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오는 그런 조회수가 커뮤니티들. 너무 적으면 또 그것도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 포럼에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어느 정도 돼요? 하시는 분들은 대략. 사실은 제가 이제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 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직함이 많습니다. 몰랐습니다. 모두의 질문 Q의 기획 총괄을 맡고 있고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 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해오던 녹서 포럼 의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들 그리고 저기 민주당의 당직자들 그리고 저하고 친한 IT 업계의 에이스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홈페이지 만드는 거,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질문이 수십만 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옛날 같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AI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I로 그걸 잘 분류해서 범주화해주고 요약해줘서 하나도 흘리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되죠. 그 친구들도 저를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그 정말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다니신 분들이 기꺼이 또 도와주고 있고요. 답변에 대해서. 아니요, 편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 답변은 전부 다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하고 자발적으로. 저희는 말하자면 관리, 총매. 직접 끼어들지는 않지만 엄청난 화학 작용이 만들어지게 도와주는 게 총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는 총매, 퍼실리테이터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주인공이 둘이 있는데요. 1번은 질문이고요. 2번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거기에 이제 그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질문 큐레이터들이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게 아주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처럼 열린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기름칠하고 하는 역할을 저희 그 실무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면 이걸 모아서 백서 형태로 또 무슨 발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원래 연말까지 하기로 했고 연말까지. 5개월을 질문을 모아서 녹서를 만들고 5개월 동안 공론화를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공론화를 하고 싶었어요. 1박 2일로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와 이게 시민들끼리 모여서 질문을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서 공론을 하니까 너무 좋네. 기가 막힌 답이 나오네. 그렇죠. 그리고 비록 이 결정의 결론은 내가 맞듣지 않지만 과정은 동의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경험들, 이 소중한 경험들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허리가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진행되다가 정말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자라고 하게 된 것은 질문을 제대로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녹서는 베타판이 될 거고요.
일단 질문을 모으는 건 3월 말까지 하려고 생각합니다. 3월 말. 물리적으로 그 이후에는 못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예. 민주당이 이걸 전달하고 당신들이 남은 숙제를 하세요 라고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전제품을 사거나 예. 가구를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어떤 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고 예. 잊어먹고 쓰는 게 될 수가 없다. 이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가깝다. 계속 젖지 않으면 쓰러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게 제도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고 예. 그리고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바뀌고 예. 권리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요. 그렇죠. 옛날보다 시민의 권리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가 사실은 기본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기본권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대한 접속권이나 예. 스마트폰을 휴대하는 게 인간의 기본권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차별이 왜냐하면 있으면 안 되는 그게 거죠. 없으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사라지고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지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민주주의도 계속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고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녹선은 영원한 베타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예. 연습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야, 이게 질문을 같이 공유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그렇지. 맞아요. 페스티벌이네. 와, 씨, 너무 즐겁다. 재밌다. 맞아요. 왜 3월에 끝내니? 그러니까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그게 이번 행사의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녹서 포럼 의장이기도 하잖아요. 예. 작년 3월에 예.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환갑이 넘어서 퇴직하고 별로 따로 할 일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놀면서 하면서 녹서를 계속 해보고 싶어요. 이제 중간에 뭐 더 재밌는 일이 나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녹서라고 하는 개념과 네. 질문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많이 깨우고 우리가 네. 이제 더 많은 깊은 고민을 하게 하고 또 예. 다른 사람의 문제 의식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감하게 하는 건데요. 네, 맞아요. 네. 그 이런 거예요. 왜 그 아주 수준 높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그럼 뭘 하냐 하면 네. 얘기해요. 아, 얘기하죠. 맞아요. 의사는 뭘 하냐? 들어줍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네. 근데 얘기하다 말고 거의 90%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요. 얘기하다 보면 네. 이 모두의 질문 큐가 그런 과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던 그 문제의식들. 네. 아이씨, 이게 왜 안 돼? 아, 이런 것 질문해야지. 그렇죠. 그러고 맞아. 있던 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민이 같이 들어줍니다. 네. 와, 그거 완전 공감한다. 맞아. 나도 그거 똑같은 생각이야. 아니,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나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와, 그러면 사람들이 밑에 막 공감 버튼을 눌러요. 맞아요. 그리고 누르죠. 너무 공감하게 되면 그 질문을 공유하겠죠. 네, 공유하죠. 우리 이 질문 꼭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걸 공유를 많이 할수록 이 질문은 공감을 더 많이 받게 더 되잖아요.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내 질문을 공감을 받고 싶으면 더 많이 알려야 돼요. 더 많이 알려야죠. 그러면 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내 질문을 들어줍니다. 아, 이거 말하다 보니 풀리네. 그리고 의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선생님 정말 너무 용하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치료비 내고 가잖아요. 저는 이 모두의 질문 큐가 그런 기가 막힌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야, 질문을 같이 공유하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의장님이 처음에 생각하신 게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니면 이게 녹서라는 걸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신 계기가? 제가 이제 그 눈도보니 선진국을 쓴 걸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때가 되게 이상할 때였어요. 2021년이 어떤 해였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막 오바마가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을 따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아카데미상을 막 받아요.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봉준호 감독이 나가서 맞아요. 아카데미상은 로컬이잖아. 미국에서 주는 상이잖아. 이러면서 봤는데 그랬었죠. 감독상, 작품상을 비롯해서 안고 4개만 싹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죠.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빌보드 차트가 우리나라 맞아요. 노래로 뒤덮이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K-드라마, K-팝, 네. 그 지금은 K-푸드, 네. 지금 뭐 K-내란, 뭐 K-내란까지. 그러니까 이제 K-내란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예. 이렇게 아름답게 응원봉 하나로 진압이 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100만 명이 모이는데 유모차 애를 태우고 나와도 되는구나. 그렇죠. 미쳤군. 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어리둥절할 때예요. 우리는 개도국 아니야? 중진국 아니야? 왜 다들 우리 보고 갑자기 선진국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늘 우러러봤던 미국, 영국, 프랑스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되죠. 너무 잘 되죠. 그리고 막 제발 코로나 진단 키트 보내주세요. 마스크 좀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그 모든 게 너무 아슬아슬했어요. 이렇게 빠뜨린 거 많고 건너뛴 거 많은 채로 예. 미친 듯이 베끼고 절대로 문제를 정의하지 않아요. 왜 정의하지 않냐? 미국 거 베끼고 독일 거 베끼고 일본 거 베끼면 되니까 내가 맞아요. 정의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연구 개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제품 분해 조립하면 되고 독일 제품 분해 보면 되고 야 이거 똑같이 만들어하면 되니까 원천 기술 개발에 돈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참 이거 오래 못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제발 우리 눈떠보니 선진국이 된 거예요. 건너뛴 거 너무 많고 빠뜨린 거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이대로 두고 선진국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내란났잖아요. 맞아요. K 디스카운트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된 돈이요 100조 넘을걸요? 그 돈이 다 미국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돈이 무슨 뜻인가 하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한테 예. 거지가 자기 돈 다 빌려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 꼴이죠. 그것도 이자 10원도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돌았어야 될 돈 몇백 조가 미국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우리가 너무 빨리 뛰어와서 건너뛴 게 많고 빠뜨린 게 많아서 생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나 하다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선진국의 절차로 선진국의 지혜로 풀어야 된다. 그게 뭐냐? 예. 그게 녹서다. 녹서다. 우리처럼 국난 극복이 취미인 시민들이 있는 나라에서 집단지성으로 못 풀 일이 뭐가 있니? 그러면 집단지성을 모아서 네. 건너뛴 거를 바로 다시 하고 빠뜨린 걸 메우고 메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같이 만들자. 집단지성을 끌어내고 예. 국난 극복의 취미인 사람들의 지혜와 그 에너지를 예. 같이 모으자. 그러면요 몇 년 뒤에 예. 갑자기 우리가 왜 이렇게 살기 좋아졌지? 숨 쉬는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이걸 풀어라, 저걸 풀어라 명령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의 명령을 받아서 쓰고 그러면요 공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충분히. 우리가 질문만 모으면 돼요. 우리는 에너지가 흘러 넘쳐요. 네. 신뢰가 흘러 넘치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의장님 얘기 끝나면 한 번 더 그 질문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참여를 좀 독려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빠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라는 말 있죠. 말하지 않은 질문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을 안 해놓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천하의 쓸데없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묻지 않은 것은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낸 세금을 왜 이렇게 쓰니? 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왜 이거 안 하니? 이러이러한 것을 해결해라. 왜 이래? 묻지 않은 건 들을 수 없어요. 모두의 질문 Q.kr에 올라오셔서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의 질문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웅 의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고요. 지금 호소하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던져주셔서 우리 사회가 발전된 방향으로 또 집단지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